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HLB. 자, 어제 반등이 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몇 시냐면요, 여러분. 5시 반 정도 됐습니다. 새벽인데 오늘 이렇게 영상 일찍 찍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FTA 미팅이 있죠. 당연히 미국에서 하니까 내일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주가가 크게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일찍 찍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미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그동안에 뭐 두 가지 이유로 승인이 불발됐습니다. BIMO 임상 실사인데 시원치 않다. 두 번째, 자, 항서제약 퍼실러티 문제를 문제 삼았습니다. 관련해서 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이 두 가지 때문인데 다시 한번 미팅에서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항서제약 문제는 제가 보기엔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트집을 잡은 거고, BIMO,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못 간다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화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죠. FDA는 자, 중요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때 썼던 건데 패스트 트랙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행이 되잖아요. 12월 안에 승인 납니다, 여러분. 이 날짜가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침 일찍 새벽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자,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을 텐데, 자, HLB 세 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차트 기술적인 부분. 세 번째, 제가 준비한 HLB 관련 리포트가 있고요. 자, 영상 진행하면서 이 부분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HLB. 자, 홈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요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조선해양에너지, 생활건강레저, 금융. 제약바이오 쪽에 중요한 약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포치료제가 있고요. 표적항암제가 있습니다. 리보세란 얘기죠. 이번에 승인에 실패했고 면역항암제도 있습니다. 자, 바로 본론 들어가서요. 실패했던 이유 제가 설명드렸는데, 진한근 회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BIMO 실사 미완료, FDA 승인 변수 아니다. CRL 이슈는 퍼실러티 문제다. 자, 다시 말씀은 드리지만은 BIMO 실사가 안 된 이유는 뭐냐면은, 자, FDA 직원들이 피대상자들이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못 간다는 겁니다. 왜? 전쟁 중이니까. 자, 이게 문제가 됐었고요. 두 번째, 항서제약 중국 기업이잖아요. 이게 여기서 캄렐리 주막을 만드는데 퍼실러티 문제를 삼았습니다. 시설 문제. 자, 따져볼까요? 이거 화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화상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는 다 나와 있잖아요.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효능에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퍼실러티에 문제가 있다면 캄렐리 주막은 효능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간암 치료제로 개발을 했는데 다른 암에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생존 기간도 길어지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FDA 직원도 아니고 제가 HLB 직원도 아닌데 이 진양건 회장의 멘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서제약에 캄넬리 주막 퍼실러티 미비점이 없었으면 BIM가 없어도 승인이 났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트집을 잡은 겁니다. 바이오 안보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됐어요. 미국 의회에서. 그래서 HLB가 올라왔는데, 자, 이게 연관관계가 뭐냐?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에서 미국인의 DNA 정보나 생체 정보를 이용해서 자, 테스트나 임상을 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인들의 정보를 주지 말라는 거죠. 중국 기업들한테. 바이오 안보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IRA 아시죠? 2025년부터 시작됩니다. 북미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합니다. 미중 갈등이 그 정도로 첨예합니다. 지금 이게 바이오 안보법까지 온 겁니다. 미국인의 생체 정보, DNA 정보 누출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서제약 중국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미국 기업이거나 유럽 기업이거나 한국 기업이었으면 벌써 승인 났습니다. BIMO 9시도 승인 났다는 얘기죠. 진양건 회장의 얘기는 그겁니다.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죠. 그 내용은. 자, 생존 기간 24개월 가까이 됩니다. FDA 올해 허가 목표를 하고 있다. 생존 기간도 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허가 목표 이겁니다. 바로 패스트 트랙. 이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와중에 폐암 3기 전환 치료에서 완전 간해.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말이 좀 어려운데 의학 용어인데, 완전 간해는 뭐냐면요. 어떤 암 환자가 있는데 암을 치료를 하려고 어떤 약물을 테스트했습니다. 암이 없어진 거죠. 흔적이. 이게 완전 간해입니다. 자, 완벽하게 낫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재발할 수는 있겠죠. 이겁니다. 바로 완전 간해. 그럼 뭐냐? 리보사렌과 캄넬리주막. 자, 간암약이었는데 위암에도 효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방암, 난소암, 폐암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남은 건 뭐죠? 췌장암 정도 하나 남은 겁니다. 이 정도로 효능이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죠.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트집을 잡은 거고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승인이 안 난 것뿐입니다, 여러분. 바이오 안보법 통과 안 되니까 상승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리보세라인과 캄넬리주막 효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다시 강조드리고요. 자, 그래서 FDA 미팅을 7월 2일 날 한다는 겁니다. 미팅을 잡은 날짜도 7월 2일인데 자, 이거 바이오 안보법이 통과되기 전에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날짜가 잡힌 것 같아요. 이거 통과되면 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간에 FDA 미팅에서 제가 보기에는 패스트트랙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갑자기 일정이 잡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12월 안에 승인 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서브적인 문제들인데 기존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PBM 처방 예산 목록에 등재됐다. 파머시 베니핏 매니저라고 해서 미국 의료보험 시장에서 의약품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하는 처방약 관련무 대행업체. 여기 등재돼야 보험 혜택 받고 판매가 됩니다. 미국 3대 PBM 중에 하나로 MS가 20% 정도 되죠. 옵톰 RX와 서브웨이 RX에서 리보세라인과 캄넬리 주막을 시판대가로 현재 예상되는 의약품 목록에 넣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마케팅 작업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준비가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리보세라인과 캄넬리 주막 판권을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HLB 제약이 독점 판매를 확보했습니다. 국내 여가시 판매 유통을 전담하게 된다는 얘기죠. 미국과 한국에서 마케팅 작업, 준비 작업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다가 CB 600억이 발행이 됐습니다. 지속 성장 위한 선제 조치인데 중간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마케팅 자금, 미국 법인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데 조기 직판매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쓰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마케팅 관련해서 예비비 형태로 CB 600억이 발행됐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고 최근에 330억도 또 발행됐죠.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 CB가 930억이 들어왔습니다. 600억, 330억. 이거 뭐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고 유상증자라는 방법이 있고 CB를 발행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쓴 거죠. 그중에 이걸 썼습니다, 여러분. 코스닥 기업도 두 개 다 쓰는 건데 HLB가 계열사들이 유상도 있지 않았습니까? HLB 생명과학이나 HLB는 CB를 발행한 겁니다. 그리고 CB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의 첫 번째, 가장 일반적으로 유통시장에서 말 그대로 매집하는 방법, 가장 느리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메인 세력은 여기 들어옵니다. 두 번째, 발행 시장에서도 세력은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로 들어오죠? CB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받거나 BW나 EB 이런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메자닌 투자. 이건 서브적인 방법입니다. CB도 세력이 들어오는 창구입니다, 여러분. 600억 한번 들어왔고 330억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거의 1000억 가까운 물량이 CB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력이 들어온 거죠, 이거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냥 들어온 게 아닙니다. 자, 거래소 이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동안 꾸준히 이전하려는 이유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전 자체보다. 자, 이전하려는 이유 뭐죠? 현재 HLB는 코스닥 150 종목입니다. 코스피 200 종목이랑 두 개는 350개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 코스피 종목이 돼버리면 공매도가 불가능해집니다. 공매도 때문에 옮기려 그러는 거죠. 이번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신한증권 창구로 이미 증거가 나왔어요. 찌라시 퍼뜨리고 올해 두 번째로 물량 폭탄을 내놨습니다. 공매도. 이번에는 이 친구들이 성공한 셈이죠. 어떻게 보면. 주가가 빠졌으니까. 그리고 FDA 승인이 실패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 열심히 지금은 숏 커버 중입니다. 물량 다시 채워넣고 있습니다. 빠졌으니까. 근데 더 내려가진 않죠. 왜? 새로운 세력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차트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얘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내리 누르고 있죠. 계속. 나중에 7월 2일 지나서 만약에 패스트트랙 얘기 나온다?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죠? 커버로 안 됩니다. 스키즈로 대응해야죠. 이때 주가는 폭등 나옵니다, 여러분. 차트를 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종목입니다. 이번에 액면 분할을 했죠? 에코프로입니다, 여러분. 에코프로 보시면 작년 이맘때입니다. 딱 급등이 나옵니다. 그 당시 액분하기 전에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수직 상승을 합니다. 300%.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 당시 70에서 80만 원 사이에 공매도를 합니다. 빠질 걸 예상해서. 근데 주가가 안 빠져요. 할 수 없이 안 빠지니까 숏 커버가 시작됩니다. 슬슬 물량을 채워 넣는데 실적이 노출되고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악재가 노출됐으니까.
숏 스키즈로 대응하면서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자, 폭등했는데 스키즈가 끝나니까 다시 도돌이표 폭락합니다, 여러분. 똑같진 않겠지만 HLB도 이렇게 비슷하게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대응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 바이오 종목들 여러분, 바이오 종목이잖아요.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됩니다. 완제품이 아니고. 그래서 자, 숫자가 안 나오죠. 수치가 안 나옵니다. 기존의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종목들하고 다릅니다. 얘네들은 정확한 수치가 나오죠. 판매 실적이나 매출 계약, 확정치가 나옵니다. 이건 안 나와요. 그래서 심리적 부분이 중요합니다. FDA 승인 4만 원, 12만 원 갔다가 다시 4만 원 됐습니다. 이 6개월 동안 HLB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뭐죠? FDA 승인이 불발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기대감과 좌절감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급등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상을 하는데 임상 어렵습니다.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 상용화될 확률은 10%밖에 안 합니다. 치료제가. 1상이나 이상에서 포기하고 아이디어만 메이저 제약사에 보통 넘기게 됩니다. 왜 실패할까요?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R&D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두 번째, 자, 임상용 장비나 물자 같은 거 사야 되고 고급 인력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인풋이 많다는 얘기죠. 돈 들어오는 데는 없고. 그래서 아이디어만 넘겼는데 성공하잖아요. 매출의 5에서 10%는 받습니다. 임상 끝나고 주가 폭락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이 없는 거죠. 자, 근데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은 이런 과정이 마무리됐고 승인만 남았습니다. 한번 불발되긴 했는데 재승인 나게 되면요. 한국 HLB 제약, 미국 PBM 등재 맞췄죠. 매출의 100을 다 먹는 구조입니다. 5에서 10%가 아니고. 차원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CB가 두 번에 걸쳐서 발행됐습니다. 600억이 먼저 발행됐고요. 이번에 330억 또 발행됐습니다. 930억 유통시장에 말고 발행시장에서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현재 자, 주가에 키를 쥐고 있는 공매도 세력도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숏 커버 중일 텐데, 자, 패스트트랙 얘기 나오면 스키즈 나올 거라는 거 아시죠? 자, 첫 번째 바이오 종목 심리적 부분이 크다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 승인 나게 되면은 한국과 미국에서 매출의 100을 다 먹는 구조입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세 번째 CB 930억 토탈 새로운 세력이 들어온 거죠. 네 번째 공매도 세력도 들어와 있다. 숏 스키즈로 갈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신고가를 찍은 종목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한번 찍은 종목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를 반영해서 대응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차트 보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4만 원에서 12만 원 갔다 다시 4만 원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6개월이란 기간 동안 HLB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은 계속 다른 효능이 증명이 됐고 회계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기대감과 그다음에 실망감이죠. 승인이 안 됐다는 거. 근데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아래가 굉장히 팽팽합니다. 매도와 매수. 그죠? 매수하는 세력이 있고 매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그 다음에 주봉 보시면은요.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해서 들어 올리다가 자, 올리다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세력도 다 아직 못 팔았습니다.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도 완벽하게 매도 엑시트 전략을 구사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지 급등이 나오지 그냥 올라가는 종목 없습니다. 자, 월봉이죠. 코로나 때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나왔습니다. 한 번씩. 그죠? 이때를 제외하면은 3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매집을 했습니다. 매집 기간이 꽤 되죠. 글쎄 한 5년에서 6년?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거 지금 7배에서 8배 올랐습니다. 이 정도 수익률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세력들이. 더군다나 바이오 종목 아닙니까? FDA 승인을 앞둔. 자,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장기화되잖아요. 수익률은 상회에서 같이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자, 그리고 이미 이력이 있죠. 10년 만에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세력들의 출구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여부도 알아야 됩니다. 더불어서 어느 정도 매도했는지도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알아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 세력들 여기 보이시죠?
이 친구들 얘네들이 메인 세력입니다. 여기까지만입니다. 여기 또 새로운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이거는 이 주 세력들은요. 개인들 들어오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개인들 개미 털기 하죠. 어떻게 떨까요? 공포 아니면 희망입니다. 단순하죠. 바이오 종목이니까. 기대감, 실망감입니다. 이런 것들을 세력들이 역용합니다. 그래서 물량을 털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대응하기가.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HLB 같은 급등주들 이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매매해봐야 나중에 정산하면 수익이 별로 안 납니다. 왜? 세력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 세력 기법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섹터랑 다르다 그랬잖아요.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랑. 자, 제가 PB 생활을 오래 하면서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세력 따라 잡으려면요. 패턴 분석해야 되고 이슈 분석, 차트 분석. 네 번째가 중요한데 심리적 분석도 있습니다. 그 외에 5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 아닙니까? 세력들이 그냥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100주, 200주, 1000주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몇십만 주, 몇백만 주를 매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팔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매수 매도 세력이 되게 팽팽합니다. 기간 동향 보시면요. 여러분 특이한 게 있습니다. HLB. 샀다 팔았다 하긴 하지만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요. 외국인들이 사는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PB 생활하면서 외국계 증권사들 주문도 많이 받아보고 매매도 많이 해봤는데 첫 번째 어떻게 사느냐. 저 밑에 깔아놓습니다. 저가에다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두 번째 살짝 구간을 올립니다. 세 번째 매수 호가 매도 호가에 그냥 삽니다. 네 번째는 시장가죠. 물량을 채워넣기 위해서. 주가는 여기까지는 안 오릅니다.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3번 정도 와야지 오르기 시작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얘네들 이거 다 생략했습니다. 1번, 2번. 이걸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공격적인 애들이 들어왔어요. 쉽게 말해서 헤지 펀드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얘네들은 뭘 노리고 들어온 거죠? FT 승인이 불발이 됐지만 이거 재승인이 얼마든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재승인. 이걸 노리고 들어온 애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차트에서 아까 설명해 드렸죠. 제가 위아래가 굉장히 팽팽하다고. 여기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서 지지가 되면서 내리 누르는 세력이 있고 받치는 세력이 있다는 거. 내리 누르는 건 누구겠습니까? 공매도 세력이죠. 쇼커버 하려고 내리 누를 겁니다. 얘네들은 받치는 거죠. 헤지 펀드. 어떻게든 물량을 다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이 균형이 오래 가면 가잖아요. 깨지는 순간 급등과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7월 2일입니다. 오늘. 내일 결과 나오겠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HLB. 다른 HLB 계열사 종목들 다 비슷한 형국입니다. 답이 안 나오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려운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자, 대응 전략 자료인데 핵심 계열사 테라피틱스, 생명과학, 자, 제약 이런 종목들 기본적 분석이 있고요. 이번에 기술적 분석,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이거 중요하고요. 자, 거래소 이전, FT 승인이 안 될 경우 네거티브 전략도 들어가 있고 핵심 이슈 분석, 급등 예상 종목도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자, 여기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그다음에 3번 승인이 불발됐을 경우 대응 전략, 급등 예상 종목도 중요합니다. 전략 자료 꼭 받으셔서 항목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배너에 보시면요. 제 개인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010-3158-8575.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HLB R로 보내주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자, 특히 2번 항목, 5번 항목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급등 나갈 반복하면서 실시간 대응방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인데 HLB를 포함한 핵심 계열사들 매매 사인 다 드릴 겁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이고 소통방입니다. 자, 사칭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무료입니다.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되고요. 자,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여기로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와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텔레그램 방입니다. 실시간 대응하는 방이고요.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방입니다. 입장 링크 드릴 테니까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자,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 사칭하는 사람도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대응방은 아니지만 자, 매집주 방이 있습니다. 호흡을 좀 길게 하시면 대박이 나는 종목들이 나가는데 HLB도 제가 신호 드렸어요. 작년에 11월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자, 거래가 7월부터 늘기 시작해서 11월 달 초에 이틀에 걸쳐 600만 주가 터집니다.
이때쯤 제가 신호 드렸어요. 11월 14일 날 HLB 35,500원 이날이죠. 3만 원대 시절이 있었습니다. 3만 원대가 바닥이었어요. 자, 그리고 올라옵니다. 이게 FTA 승인 기대감이 커지면서 3월에 특히 급등이 하죠. 제가 3월에 한번 매도를 했으면 넉 달 들고 있었는데 오래 들고 있었죠. 자, 3월 26일입니다. 12만 원 전량 매도입니다. HLB. 넉 달 들고 있었는데 4배 수익 난 거죠. 상당히 큰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승인 불발되고 급락했죠. 아시다시피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를 보고 제가 단기 낙폭 가대도 있지만 자, 어떤 시그널을 캐치하고 신호를 드립니다. 5월 23일 다시 5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낙폭 가대 수급포전 FTA 악재 반영. 5월 23일 이때쯤입니다. 왜 제가 이때쯤 들어갔을까요? 이때쯤부터 헤지 펀드가 들어왔다는 걸 제가 감지했습니다. 시그널을 캐치했어요. 그래서 제가 5만 원에 들어가서 2차 매수를 해놨습니다. 현재 보유 중이고요. 자,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올라온 섹터 AI 관련 전력기기 종목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북미에서 데이터 센터 지으면서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다 바꿔야 됩니다. 북미에서. 그래서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2029년까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LS그룹의 핵심 계열사 LS 일렉트릭. LS 산전이었죠. 예전에 300만 주 거래가 터진 거 보이시죠? 3월 초에 이때쯤입니다. 3월 7일 LS 일렉트릭 78,000원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현재 21만 원 정도 와 있죠. 이것도 3배 정도 수익이 납니다. 매집주 방은요. 그러니까 상승 초기에 있는 대장주를 발굴해서 드립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3158에 8575.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7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반기 대박 종목 신규 종목이 대기 중입니다. 미리미리 1번 누르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장기방 매집주항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HLB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고 오늘 7월 1일입니다. 여러분 대응 잘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HLB R 있었고요.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HLB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 드린 실시간 방인데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되고 300명 가능한 무료 방입니다. 그다음에 1번 중장기방 신규 종목이 대기 중입니다. 여러분 자 하반기를 맞아서 대박 종목이 대기 중이니까 1이라고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2번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자료들입니다.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자, 업데이트한 자료고요. 2번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3번에 거래소 이전 FTA 승인 안 됐을 경우 지금 같은 경우 대응 전략도 짜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핵심 이슈 관련해서 예상 수익률 탑5 종목, 바이오 종목. 자, 꼭 확인하시고 계좌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있다 그랬죠.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고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를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대응방은 아니지만 매집주방 진짜 대박은 여기서 많이 납니다. 섹터에서 가장 강한 대장주를 상승 초기에 발굴해 드립니다. HLB도 마찬가지지만 바이오 대장주죠. 자,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도 드립니다. 신규 종목이 대기 중이니까 미리미리 1번 누르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HLB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일봉에서 보면 알 수 있죠. 바이오 종목들 이렇게 무섭습니다. 4만 원짜리가 12만 원 갔다가 다시 4만 원이 됐어요. 도돌이표로 4만 원, 12만 원, 4만 원.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승인이 불발된 것에 대한 심리적 반응일 뿐이에요. 세력들이 이걸 역용합니다. 그럼 지금 이건 무슨 단계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7월 2일 오늘 저녁 내일 아침쯤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패스트트랙 얘기 나오면은 주가 급등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자, 공격적인 헤지 펀드가 들어와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 세 번째, 공매도 세력도 내리들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패스트트랙 얘기 나오면은 스퀴즈로 대응할 겁니다. 그때 주가 폭등 나오고 얘네들도 차익 실현할 거고 여러분도 그때 차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수급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 받으시고 필요한 방에도 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